부대 전산망 관리병으로 복무 중인 나는 이민호 일병이다. 우리 부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꽤나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라 보안이 철저하다. 삭막한 군 생활이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 몇 줄 끄적이는 게 낙이라면 낙이랄까. 그러던 어느 날 후방부서의 최수진 하사라는 신참이 전입 오면서 부대 분위기가 묘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수진 하사는 뭐랄까, 흔히 말하는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 짧게 친 머리에 활동적인 인상. 하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다.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성격 덕에 금세 부대 사람들과 친해졌다. 특히 나이 많은 간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했다. 야, 이민호, 너 최하사 봤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에이, 중사님, 또 시작이십니까? 제발 좀.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다. 나 역시 최하사에게 호감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사람이니 괜히 엮였다가 피곤해질 것 같아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야간 당직을 서던 중 CCTV 시스템 로그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구역 카메라의 녹화 기록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다. 이거 뭐지? 누가 시스템을 건드렸나?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간대는 최하사가 순찰을 돌던 시간과 묘하게 겹쳤다. 게다가 삭제된 구역은 부대 외곽의 후미진 곳.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옆에서 졸고 있던 김다은 병장을 깨웠다. 다은이는 나와 같은 생활관을 쓰는 조금 엉뚱하지만 솔직한 친구였다. 야, 김다은, 너 혹시 최하사에 대해 아는 거 없냐? 다은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나를 쏘아보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다. 좀 있죠. 근데 왜요? 혹시 최하사가 밤에 몰래 누굴 만난다거나 그런 거 없어? 다은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얼마 전에 봤어요. 밤늦게 최하사랑 박정우 소령님이랑 같이 있는 거요. 박정우 소령, 우리 부대 통신대장, 나이도 지긋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최하사랑? 믿기 힘든 조합이었다. 하지만 다은이의 말은 꽤나 구체적이었다. 둘이 몰래 만나는 장소, 시간대까지 알고 있었다. 확실해?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저 시력 좋아요. 그리고 두 분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냥 동료끼리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나는 다은이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다. CCTV 기록 삭제, 최하사의 야간 순찰, 박소령과의 만남.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우선 삭제된 CCTV 기록을 복구하기 위해 애썼다. 다행히 내 실력으로 어느 정도 복구는 가능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두 사람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꽤나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 오히려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었다. 뭔가 정의감 같은 것이 끌어올랐다. 다음날 나는 조심스럽게 박소령의 집무실을 찾았다. 박소령은 평소처럼 엄격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무슨 일인가? 이민호 일병?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CCTV 기록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령님, 혹시 지난주에 특정 구역 CCTV 기록이 삭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박소령은 잠시 흠칫하는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무슨 소린가? 그런 일은 없었는데. 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결과 분명히 삭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구된 영상에는 소령님과 최하사님의 모습이. 나는 말을 흐렸다. 박소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봐, 이일병.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가 최하사랑 뭘 어쨌다는 건가? 그게 두 분이 밤늦게 부대 외곽에서 만나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있습니다. 박소령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내가 최하사를 만났어.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하사와는 사귀는 사이라는 것.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는 것. 그래서 CCTV 기록도 삭제했다는 것. 미안하네, 이일병. 자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네. 나는 박소령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그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부대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소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네. 하지만
이 일을 비밀로 해줄 수 있겠나?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박소령은 고맙다는 듯 내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네, 이일병. 자네의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겠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최하사가 임신을 한 것이다. 최하사의 임신 소식은 부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당연히 아이 아빠가 누구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처음에는 다른 부대 간부들과의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졌다. 아이 아빠는 박정우 소령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박소령과 최하사는 그날 밤 CCTV 기록을 삭제하고 부대 외곽에서 몰래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아이가 생긴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내가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비밀이 결국 이렇게 드러나 버린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박소령은 모든 책임을 지고 전역을 신청했다. 최하사 역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부대를 떠났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부대 내에서 CCTV 전문가로 통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몰래 CCTV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기도 했다. 물론 나는 그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내가 CCTV 기록 다 보고 있다. 조심해라. 시간이 흘러 나는 전역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끔 군 생활을 떠올릴 때면 최하사와 박소령의 일이 생각나곤 한다. 그들의 사랑은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그들만의 몫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행복을 빌 뿐이다. 그리고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한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01년 여름, 나는 파주에 있는 모 부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 중이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했다. 특히 7월 보름, 백중날 밤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끈적거렸다. 그날 밤 나는 강태준 중사와 함께 야간 순찰을 돌게 되었다. 강태준 중사는 우리 부대에서 가장 깐깐하고 무서운 선임 중 한 명이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왠지 모르게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부대 외곽의 숲길을 따라 순찰을 돌았다. 숲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한지훈 병장, 똑바로 안 걷나? 강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 했다. 죄송합니다. 정신 안 차릴래? 여기 헛것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거 몰라? 나는 강중사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실 우리 부대에는 오래된 괴담이 하나 있었다. 오래전 숲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는데 그 아이의 원혼이 아직도 숲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중사님, 혹시 그 얘기 진짜입니까? 강중사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믿든 안 믿든 내 자유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걷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저거 뭡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중사는 아무 말 없이 그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본 것은 하얀 한복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중사님, 안보 보이십니까? 강중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안 돼. 제발.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강중사에게 물었다. 중사님, 보셨습니까? 강중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헛것을 봤나 보군. 정신 차려라. 나는 강중사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헛것이라니? 하지만 강중사가 저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내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했다. 우리는 다시 순찰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또다시 그 아이를 보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아이는 슬픈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중사님, 저기. 나는 다급하게 강중사를 불렀다. 하지만 강중사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다. 또 헛것이냐? 그만 좀 해라. 나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왜 강중사는 믿어주지 않는 걸까? 그때 강중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숲 한쪽을 가리켰다. 저기, 저쪽에. 나는 강중사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작고 허름한 미륵당이 하나 있었다. 강중사는 미륵당 쪽으로 걸어가더니 향을 하나 꺼내 불을 붙였다. 여기서 잠시 기도 좀 하고 가자. 나는 의아했지만 강중사를 따라 미륵당 안으로 들어갔다. 강중사는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기도를 마친 강중사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 좀 괜찮아질 거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강중사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그 아이를 봤다. 나는 강중사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럼 왜 아까는 네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 강중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그 아이를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다. 예? 몇 년 전 이 숲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때 수색 작업에 참여했었는데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지. 강중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이후로 가끔씩 그 아이가 꿈에 나타나곤 했다. 처음에는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럼 그 아이가 정말로 그래. 그 아이는 아직 이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나는 강중사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본 것이 정말로 귀신이었단 말인가? 중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중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에게 말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날 이후로 가끔씩 미륵당에 들러 향을 피우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강중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나는 강중사가 떠난 후에도 혼자서 미륵당을 찾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그 아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 아이가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갔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끔 숲을 지날 때면 그 아이를 위해 조용히 기도한다. 세월이 흘러 나도 전역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끔 그날 밤에 일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리고 나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나는 가끔 옛날 군대 동료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질 때면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내가 워낙 진지하게 이야기하니 점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여자애가 진짜 귀신이었다고? 글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강중사는 왜 처음에는 모르는 척한 거야? 아마 나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겠지. 그리고 어쩌면 그 자신도 혼란스러웠을지도 몰라. 하긴 귀신을 봤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그러게 말이다. 나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 안 믿었으니까. 근데 그 미륵당은 뭐야? 거기서 기도하면 귀신이 사라지나?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지.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고. 나는 술잔을 기울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나는 그날 밤의 일을 통해 겸손함과 경외심을 배웠다. 그리고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가끔 그 숲을 다시 찾아가 보곤 한다. 물론 이제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지만 그 숲길을 걸을 때면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진다. 숲은 여전히 울창하고 미륵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나는 미륵당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 이제는 그 여자아이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평안을 위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강태준 중사의 얼굴,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의 모습, 그리고 춥고 습했던 숲의 공기.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없다. 어쩌면 그 기억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억을 통해 나는 삶의 소중함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느낀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 여자아이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미륵당을 뒤로하고 다시 숲길을 걷기 시작한다. 발걸음이 가볍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숲이 무섭지 않다. 오히려 그 숲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가끔씩 그 숲을 찾아 조용히 기도하며 삶의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